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는 뭐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이 두 종목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든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핵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뭐가 있다 이런 거 다 한다라고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금리 따라서 방향성 잡힌다. 이걸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 만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카카오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중요한 내용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금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CPI 발표되고 PPI 발표됐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시장이 이걸 긍정적으로 봤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발표된 건 아닌데 30일에 이 두 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예상치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까지 괜찮다면 카카오 한 번 더 이때 뛰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도 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은 12월 달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96%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 근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면 오케이 금리 인하 이제 언제 되느냐? 근데 베팅을 하는 게 언제냐면 내년 5월 달에는 한 번은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고요. 내년에 4번 정도는 금리 인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맥시멈 2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번까지 베팅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2번에서 4번으로 늘어날 정도로 시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 이 호재성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현재 카카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수급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당장 카카오만 해도 볼까요? 지금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악재 있었는데 그냥 다 상관없죠. 기관 외국인 엄청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개인들만 털리고 외국인 기관 끊임없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금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경기 지표들이 이전엔 좋았지만 조금 안 좋게 이제 나오게 된다면 속도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될 거고, 유동성이 풀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뭐다? 광고도 좋아질 것이다. 카카오 광고 매출 비중 70%, 네이버 35%. 네, 이들 부분에서 확실하게 올라오는 실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풀렸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라는 걸 이제 예시를 좀 봐야 되는데, 과거 2017년에 자, 어떻게 됐죠? 유동성 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죠. 자, 그리고 2020년에도 이 돈 푼다라는 소식과 함께 2020년 이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들 어떨 타이밍에 이렇게 쭉 빠졌는지 아세요? 그냥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빠졌다? 아닙니다. 금리 인상한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도 인상한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편안하게 쭉 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하의 끝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추세 잡히는 거 여기처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만큼 간다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1선 돌파하면 481선까지 노려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단기로 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흐름에 올라타 가지고 시작과 끝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가지고 총정리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금리의 방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앞으로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다가올 일정은 뭐다? 30일에 개인 소비 지출이 있다. 이게 긍정적이라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앞으로도 이 개인 소비 지출 말고도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세한 지표들이 이제 괜찮은지 안 좋은지 봐야 되는데, 좋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안 좋다면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까울 FOMC는 12월 달이고, 시장에서는 현재 내년 5월 이전에 한 번의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맥시멈 4번까지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년 예상치를 보고 있다. 근데 맥시멈 내년이라는 거지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2.75에서 3.75까지 얘기가 많지만 내후년에도 금리 인하는 꾸준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동안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된다? 인하가 계속되면 올라갈 테니까 편안하게 홀딩하면 되고,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단기 하실 분들은 241선 돌파면 481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골라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